혹시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물건들로 마음 한켠이 답답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가볍게 해주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정리된 환경이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막막한 정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황혼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집안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물건들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노년에 꼭 정리해야 할 물건 7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베개와 이불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둔 베개와 이불은 세월이 지나면서 미세먼지와 세균이 쌓여 호흡기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개 쌓아두신 경우라면 자녀들이 올 때를 대비해 남겨두셨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하나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오히려 생활 공간을 좁게 만들어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된 공간은 이동의 편리성을 높여 낙상 사고를 줄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줄 것입니다. 더불어 오래된 이불과 베개는 품질이 떨어져 잠자리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낡아서 탄력이 떨어지거나 속이 뭉친 베개는 오히려 목과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더 나은 수면을 위해 최신의 품질 좋은 이불과 베개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베개와 이불은 몸의 피로를 줄이고 숙면을 도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쾌한 아침이 노년의 일상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의자입니다. 나이 들수록 허리와 관절에 편안한 의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안 곳곳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불편한 의자를 쌓아두기만 한다면 공간만 차지할 뿐입니다. 특히 불편한 의자는 우리 몸에 맞지 않아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래되거나 맞지 않는 의자는 정리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몸에 잘 맞는 의자 하나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쓸모없는 의자는 지역 사회와 나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더불어 집안의 공간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의자는 장시간 사용 시 허리 통증이나 관절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척추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체형에 맞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제대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등받이와 적당한 쿠션감이 있는 의자가 노년의 편안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의자가 너무 많으면 동선이 복잡해져 이동 중 넘어질 위험도 커지므로 꼭 필요한 의자만 남겨두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의자의 선택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래된 의자는 쿠션이 낡아 척추와 엉덩이 부분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허리 통증이나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형에 맞는 새로운 의자를 선택하는 것은 이런 불편함을 미리 방지하고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자를 정리함으로써 생활 공간이 넓어지고 활동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생활에서는 가구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이 아닌 일상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자는 또한 집안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자가 집안 곳곳에 놓여 있으면 이동 시 걸리거나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노년기에 큰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의자만 남겨두고 사용하지 않는 의자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 동선이 간결해지고 이동 중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어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느끼는 여유로움은 마음의 평안까지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매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안에서 넘어지기 쉬운 미끄러운 매트를 그대로 두는 것은 노년기에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욕실이나 주방처럼 물기가 자주 생기는 곳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매트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미끄러운 매트가 있다면 꼭 처분하시고 안전한 매트를 새로 구비해 두세요.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작은 변화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매트를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넘어짐을 방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노년의 가정에서 사고의 대부분은 낙상으로 발생하며 이는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미끄럼 방지 매트뿐 아니라 문턱을 낮추거나 문지방을 없애는 것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실과 주방은 특히 물기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 매트가 미끄럽다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주방에서는 물기가 많은 곳에 발매트를 깔아두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트 외에도 집안의 바닥재를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하거나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노년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집안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안심을 주며 자녀들이 부모님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을 위한 변화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매트 하나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생활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미끄럼 방지 매트와 같은 작은 조치는 그 안전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집안의 매트를 점검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높은 곳에 쌓아둔 접시와 컵들입니다. 높은 선반이나 찬장에 오래도록 손대지 않은 접시와 컵들이 먼지를 쌓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정리할 때입니다.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꺼내다 다치지 않도록 자주 쓰는 물건을 손이 닿는 곳에 두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런 불필요한 물건들은 중고마켓을 통해 나누거나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자주 꺼내려다가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므로 이 기회의 안전을 위한 공간 정리를 꼭 실천해 보세요. 높은 곳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년기에는 이를 꺼내는 일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노년기에 발생하는 골절은 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에 두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집안 환경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해 낮은 곳에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접시나 컵은 손이 쉽게 닿는 선반이나 찬장에 보관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물건을 꺼내기 위해 발판이나 의자에 올라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접시와 컵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보관된 다른 물건들도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방용품이나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이 있다면 이러한 물건들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회에 주방용품 전체를 점검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세요. 물건을 줄이고 정리함으로써 주방 공간이 더욱 넓어지고 동선이 편리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의 동선이 개선되면 요리를 하거나 식사 준비를 할 때도 더욱 편리해지며 이는 일상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낙상 사고를 방지하는 것 외에도 높은 곳에 물건을 많이 두면 집안의 시각적인 복잡함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은 시각적으로도 편안함을 주며 이는 정신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시각적인 편안함이 일상에서의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물건을 간소화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주방과 집안 환경은 노년의 생활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래된 약과 유통기한 지난 건강 보조제입니다.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약은 건강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지나치게 오래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매일 복용하는 약들은 작은 약통에 미리 정리해 두고 오래된 약이나 복용하지 않는 건강 보조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자칫 오래된 약을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약장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다양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의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약은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약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면 필요한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있어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하며 불필요한 약을 정리하고 필요한 약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정리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약효가 사라지거나 심지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약장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약들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약사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의 처분 방법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하게 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장을 정리하면서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과 그렇지 않은 약을 분리해 두면 복약 시 헷갈리는 일이 줄어들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보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 보조제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몸에 해로울 수 있으며 불필요한 보조제를 계속해서 복용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과 건강 악화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보조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정말 필요한 보조제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조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건강 유지에 필요한 것만 남김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건강 보조제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어떤 보조제를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여전히 필요한지 복용량의 변화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약을 줄일 수 있고 건강을 위한 최적의 약만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약장 정리를 통해 깔끔하고 안전한 약 보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년간 입지 않은 옷들입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고 옷장에 쌓아둔 옷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칫 다른 옷들의 곰팡이와 먼지가 묻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년 이상 손도 대지 않은 옷이 있다면 기부하거나 중고시장에 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남겨둔 옷들이 실은 쾌적한 삶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옷장에 여유를 주면 일상에서 필요한 옷을 더 쉽게 찾고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옷을 보관하면 매일 입을 옷을 선택하는 일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는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일상에서의 불필요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옷만 남겨두면 옷장을 열 때마다 느끼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매일 아침을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옷 정리를 통해 삶의 단순함과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옷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옷장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새로운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며 옷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옷장에 쌓여있는 옷들을 정리하면 계절에 맞는 옷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매일매일 옷을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으로 이어집니다. 옷을 정리하고 필요한 옷만 남겨두면 계절에 따라 옷을 정리하는 것도 훨씬 쉬워지고 이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옷을 정리하면서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입지 않는 옷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시장에 옷을 내놓아 판매하는 것도 경제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옷장에 쌓인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더 나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리 과정을 통해 삶의 단순함을 경험하고 더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옷장에 쌓여있는 옷을 정리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정신적인 여유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옷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되며 이는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옷만 남겨두고 정리된 옷장을 유지하면 매일의 선택이 간편해지고 이는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옷장은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더욱 간결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의미를 잃은 사진이나 오래된 서류들입니다.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사진이나 서류를 쌓아두지만 그 양이 지나치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추억은 소중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진은 앨범에 잘 정리하고 정말 의미 있는 것들만 남겨보세요. 필요 없는 서류들은 과감하게 처분하고 중요한 서류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사진은 앨범에 보관하고 자주 보지 않는 사진이나 중복된 사진은 디지털 파일로 보관해 공간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중요한 사진들은 더욱 특별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서류나 중요한 문서들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파일박스나 서류함에 정리해 두고 필요 없는 서류들은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류가 쌓이면 먼지가 생기고 보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잘 정리해 두면 필요할 때 곧바로 찾을 수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추억을 간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면 오히려 현재의 삶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진과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억은 그 순간의 감정을 간직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물건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남겨둘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정말 소중한 것만 간직해 보세요. 이렇게 정리된 공간은 마음의 여유를 주고 현재를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된 공간은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며 생활을 더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물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시야를 가리게 되고 이는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과 서류 같은 물건들은 쉽게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처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결하게 정리된 공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추억을 되새기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물건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요한 기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앨범을 넘기며 그 순간의 감정을 되새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만을 선별해 소중히 간직하고 나머지는 디지털 파일로 정리하거나 과감히 처분하세요. 이렇게 하면 추억은 여전히 간직하면서도 현재의 생활 공간을 더 효율적이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간소화하면서 얻는 공간의 여유는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여유롭게 비워두면 현재의 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정리를 통해 얻은 여유로운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정리해 보세요. 그 과정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꼭 버려야 할 물건 7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가 아닌 삶의 가치와 행복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은 단지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유와 안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이 정돈될수록 마음의 여유도 커지고 더 의미 있는 활동과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곧 삶을 정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짐을 덜어내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정리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편안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 정리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혼에서 기다린 지혜를 전해요.